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 씨가 이제 최근에 그 서울의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뜻을 비추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임종석 씨가 이거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연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치 않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속았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거기에 속았지 않느냐. 속은 결과다. 그러니까 그 속인 사람이 잘못이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나 그것에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국민들은 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민 군자도 속을 수가 있고 누가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속인다면 안 속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속였을 때 그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강요나 뭐 공무원이 속였을 때 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수단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무능함이라든가 진정한 국민을 배신한 어떤 면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를 이 사주가 지금 이 사람도 임종석 씨도 시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요 생일까지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8년생인가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분을 볼 것 같으면은, 시주는 없지만은, 지금 시주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사주를 이렇게 푸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요. 다만 금년에, 지금, 무술되어 온 갑진년에인데 금년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게 핵심을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이분의 사주는 진월의 개수로서 임수와 투간해서 월급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격국으로 말하면은 월급격이 되죠. 월급격이 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오중에 통근을 해가서 굉장히 강력한 병화를 보고 있어서 요 자체로는 이제 목dob이 용제격을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요런 구조만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그렇게 부귀한 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격인데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이분이 세 번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 국회의원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뭐 누릴 걸 다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대통령 빼고는 뭐 더 노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했는 걸 봤을 때 요런 구조에서 요거에서 녹급 용제격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글자가 제가 볼 때는 뭐냐 했을 때 제일 지금 가는 게 이제 경신시가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신유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경신시가 더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신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경신시라는 건 오후 15시 오후 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죠. 17시 30분 요까지 요 시간대가 가장 유력하게 보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 뭐 여기에 그 여기 절대 있어야 되지 않는 글자는 기토가 오면은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여기 기토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칠살이 기토가 칠살이 되기 때문에 재생살을 해서 월급격이 재생살을 해서 합격이 돼가지고 운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고 해도 이 대운들이 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무토라든가 이런 거는, 무토는 괜찮습니다만 기토는 굉장히 안 좋은 글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올 수 있는 것이 뭐 임계수, 임계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나 계수가 오는 그 시간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자시나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구체적인 거는 이 사람이 뭐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논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태어난 이 과거 이력들을 다 종합하면 물론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그런 사주가, 그러니까 월급격에 죄를 봐서 이제 녹급이 용제격을 이루고 있는데, 어 여기에 지금 현재 무술 대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토 이것이 이제 이 사주의 본기 용신이죠. 용신 무토 정관격이 현재 정관격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대운에 들어가 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현재 보면은 썩 좋지 않은 걸 보면은 여기 아마 무토가 있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무토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무엇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신시가 있으니까 경신하면은 그다음에 어 힘이 무오 이렇게 되잖아요. 무오. 그러니까 뭐 무엇이, 그러니까 12시쯤에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무술대운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기해년, 그러니까 2019년에 19년 1월에 그만뒀거든요. 2017년에 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2017년에 뭐 한 5, 6월에 됐지 않겠습니까? 5월이나 이쯤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2019년 1월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무토가 있다면은 지금 경자년 기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해년 경자년 이럴 때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에 무토가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렇다면 무엇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무술대운 갑진년이 돼요. 갑진년이 되면은, 무토는 이제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이 와서, 이 이 세운에서는 간목이 왔는데, 이 간목이 와서 이제 상관 경관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무토가 있다면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되고, 여기 무토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엇이가 아니라면은, 무엇이가 아니고 뭐 경신시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경신시가 됐다, 시주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뭐 이 대우는 그렇게 그 여기 지금 뭐 갑진년이 와가지고 무술년을 하는데, 대세운이 지금 천극지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세운의 천극지충으로 인해서 이게 상관 경관을, 그러니까 갑목이 무토를 치고 용신이에요. 무토가 그 다음에 지지도 진술충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천극지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극지충을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여기가 시가 만약에 무엇이라든가 그러면은 훨씬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신시 그러면 조금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경신시는 물론 경금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정관이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목에 의해서 먼저 부서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만약에 무엇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년에 요 시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배치하고만 본다면, 여기에 이제 무엇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가능성, 이번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공천을 받기가, 여기서 공천을 받는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길한 운이죠.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2월 달이 병인월이에요. 병인월이고 3월 달이 정묘월인데, 2월 달에 공천을 받아야 될 텐데, 2월 달에 공천을 받는데, 만약 여기에 경신시라 그러면 2월 달 공천을 받기가 어렵죠. 경신시라면은 출생시가 경신시에 있다 그러면은 어려울 것이고, 무엇이라면은 뭐 굉장히 시련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기사회생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주를 지금 모르는 상태,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금년에 공천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적인 손상, 그러니까 명예의 손상이 있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공천을 받기도 어렵고, 공천을 받아 가지고도 이게 이제 당선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성동구에 이제 그서 출마를 했을 때 이분이 거기서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공천만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요 구조만으로는 공천 받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극주충하면서 이 감목 상관이 무토 정관을 손상시켜서 상관경관이 됐단 말이에요. 일종의 상관경관이죠. 그런 건데, 또 무토는 용신이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감투를 쓰거나 타이틀을 얻는 데는 아주 불리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 사주는 이 정도로 풀 수가 있고요. 이분의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요 기회 다음 대우도 그렇게 썩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성기를 다 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은 물론 이분 현재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뭐 특별한 뭐 그런 걸 보다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말마다 나가서 뭐 퇴진이나 뭐 이런 거 외치면서 계속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금 뭐 광화문 같은 데는 수십만이란 말이에요. 토요일마다 나가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게, 날씨도 추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동기, 그 배경, 그러니까 거기 뒷배가 됐던 거가 똑같은 건데,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씨가 그 윤석열 정부 책임에, 윤석열 정부가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속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고 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군자도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속을 수가 있죠. 권력자도 속일 수 있죠. 그 왕이라도 속일 수가 있고, 속였을 때 순간적으로는 속지만, 그것이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 조치를 취하라고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한다고 할 때 뭐 서초동에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뭐 거의 반공개적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호 프로젝트라는 거 지금 언론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 때, 그럴 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임기가 2년이 남았고 의석이 180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검찰을 생각한다, 그런 거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거죠. 지금 바라봤을 때. 그런 책을 써가지고 국민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얍삽하게 국민을 속인 사람 또 역사적으로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책이나 쓰지 말지, 뭐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것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자기의 친구이자 모시던 사람이 막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맺힌 것이 많을 것이다. 이 사람이 검찰에 대해서 맺힌 것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이분이 검찰 개혁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좀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80석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어, 그 개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대놓고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힘을 가지고도 안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여당이 소수 여당이었다면은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속수무책에 탈 수 있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그런 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노력들,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역사에 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얍삽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무능할 수도 없고,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이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격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안전의 위기, 평화의 위기, 모든 것에서, 모든 면에서 외교의 위기, 다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생겼냐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검찰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뭐 이상한 저서를 써가지고 사람들 혹세무민했죠. 혹세무민을 그걸 진짜인 줄 알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용감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던 그 조국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진심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검찰을 생각한다든가 검찰을 개혁을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진짜인 줄 믿었어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조국과 추미애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그 말을 믿고는 개혁에 나섰다가 거꾸로 뒤통수 맞았죠. 그냥 착살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임종석 이분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초대 그거 있고 2019년 한 7월에 2019년 7월에 조국 장관이 취임을 했어요. 법무장관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그때 비서실장이 아니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분에게 문재인 정권 출범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 이런 거는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초기에 뭐 남북 관계나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풀어가고 했는 부분은 있지만은, 어찌됐든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사람이라는 데서는 책임이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그러면 가장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책임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과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죠. 이낙연 당대표. 이 두 사람이 180석을 가진 당을 이끌고 있었고, 노영민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을 뒤에서, 그냥 말 그대로 뒤에서, 이건 내부 총질이 아니고 뒤에서 총질한 거죠. 그래서 아주 병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순진한 두 사람 진짜인 줄 알고 나서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은 임종석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비서실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좀 억울하죠. 사실은 억울한 면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거를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을 했던 사람에게 다 적용시켜 보고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맹자 2루 하편 23장에 가이치 가이무치 취상령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이낙연 총리는 이 구절에도 해당되고 이 구절에도 해당이 돼요. 가이사 가이무사 사상용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도 두 군데 해당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는 아니고 아마 요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취해도 좋고 취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런데도 취하면은 염을 상한다 그래서 청렴함을 상한다. 그래서 요 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청렴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저것이 예리하다는 뜻이에요. 예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옥편에 찾아보면은 예리하다 또는 뭐 모서리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니까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있을 때 이런 모서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서리를 손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사각형다워지려면 이 목소리가 이 각이 딱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손상된다. 이 각이 깎여가지고 손상돼 버린다는 것은 사각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함을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직에서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으면 뭘 더 바라겠어요. 국회의원 도 해봤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도 좋고 한 번 더 국회의원 한 번 더 안 해도 좋은 그런 상황인데 또 하게 되면은 청렴함을 손상, 그러니까 과욕이라는 거예요. 과욕, 무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좋지 않다는. 그러면은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위험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존엄함 어떤 그런 것들을 염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이 각이 깎여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두루뭉실해지고 재미가 없죠.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뭐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해도 대통령도 엄청 얍삽했고 무능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한테 부여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또 하나의 직무유기예요. 이분은 자기가 해야 될 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람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쓸데없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뭔 이룬 게 뭐가 있어요? 개성공단도 가동되지도 않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지도 않았고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도로묵되고 뭐 엄청나게 지금 위기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악화돼 있고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제도적으로 확립했는 게 없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맨날 힘이 없었어. 그래가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현직 대통령도 아닌 사람한테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그 사람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가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 출연에 책임이 없다. 우리 모두가 속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모두 속은 거 맞죠? 속았을 때 일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 당시에 뭐, 총장이 버티면은 뭐 방법이 없다. 뭘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방법이 왜 없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기 싫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총장이 버티면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뭘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180석을 가지고 있던 정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이 책임을 절대 피할 수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죠. 권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만들어준 우리가 진짜 속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윤석열 현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속였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 속을 수 있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을 수 있죠. 국민들은 속을 수 있고, 본인들은 속을 수 있어요. 임종석 씨나 문재인 대통령 무슨 신도 아니고, 당연히 속을 수 있죠. 속았을 때, 그 다음 조치가 뭡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있죠. 아무튼 이분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갑진년에 공천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 상황들을 여러 걸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맹자 이루편, 가이치, 가이무치, 취상염.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와도 좋고, 한 번 더 안 해도 좋은데, 또 국회의원 나오면은, 위험이나 체면이나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가지, 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청렴함을 손상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당과 정부에서 고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의 갑진년 운세 그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